프로젝트 1260, 오늘은 668일째를 맞았습니다. 668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연도가 668년이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IMF 경제 전망 보고서 WEO라고 하는데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을 최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IMF 경제 전망 보고서는 4월 달과 10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서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전망 아웃룩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꼭 짚고 오도록. 유튜브에 보시면은 또 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설한 경제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 이런 기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이 프로젝트 1260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커스로 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1260일이면은 3년 6개월을 말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좋아해서 요한계시록 일타가 1260일, 3년 6개월 그 환란 그걸 생각하면서 그 기간을 잘 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 1260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제 고문단이 120명인가 그렇게 이끌고 워싱턴에서 우리 바이든 형님이랑 만나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딜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그런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중요한 경제 전망을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이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그쪽 지역이 조금 경제가 조금 성장하고,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지역은 지금 이제 조금 쇠퇴한다는 그런 걸로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오버뷰를 한번 보시면은 그 아웃룩이 지금 좀 불확실하다. 다시 이제 원래 경제라는 것 자체가, 경제는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이클을 그리는데, 지금 2022년부터 지금 침체기가 와서 2024년을 통과해야 앞으로 이제 한 2, 3년 더 이렇게 조금 고생을 해야 회복이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하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이렇게 한 3년 동안에 있었던 코비드 19 이런 문제들로, 코비드가 19년, 20년, 21년 그렇게 3년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전체 경제 전망을 2022년 작년에는 3.4%, 올해는 2.8%, 그리고 내후년에 2024년에는 3.0%로 하니까, 이제 이거는 각 지역별이 아니고 전체 월드와이드한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3.4%에서 2.8%로 올해에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이제 회복세를 2024년에 가면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세부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여기 표를 이제 보시는 맨 좌측에 글로벌 이코노미, 전체 글로벌은 3.4, 2.8, 3.0, 조금 전에 이제 오버뷰에서 보신 그 내용을 2022년에 3.4에서 지금 올해 2.8%로, 미국이 이제 가장 심하게 지금 리세션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2024년에는 3.0으로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는 조짐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근데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즈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조금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에서 보이는 현상은 2.7%에서 1.3%로 떨어졌다가 1.4%로 좀 저조한, 성적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가 이제 2024년에 이렇게 성장이 좀 더 올라갈 것인가? 그러면 성장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가운데서 올라가는 그런 도표를 보이고 있는 데가 바로 이머징 마켓 그리고 디벨로핑 이코노미죠. 이것은 바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약진을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로스 프로젝션 하면 전망이라고 프로젝션서 전망들을 리얼 GDP를 국내 총생산을 단위로 퍼센테이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거를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쪽에 이제 빨간 도표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USA는 지금 2020년부터 계속 꼬라박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1%, 올해 1.6%, 그리고 내년에 1.1%, 내년까지 이제 리세션이 계속 오고 있다는 아주 이렇게 빨간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이 리세션을 겪게 되니까 여기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미국 바라기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는 조금 먹고 살기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미국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3스텝을 아래로 밟고 있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또 영향을 받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번 그걸 보시겠는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도표에서는 물론 이제 2022년도에는 3.5%가 올해 0.8%로 갔다가 2024년도에 조금 성장하는 1.4%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유럽 자체의 각 나라로 개별 국가로 조금 있다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동 미들리스트와 중앙아시아 쪽이 오히려 미국과 유럽보다는 더 나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5.3%, 올해 2.9% 했다가 내년에 2024년에는 3.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벨로핑 아시아라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는 이렇게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중앙아시아 쪽보다는 디벨로핑 아시아가 4.4%에서 올해 5.3% 그리고 내년에는 2024년에 5.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전반적으로 조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 카리비안 중남미의 카리비안 국가를 비롯해서 2022년도 4.0%에서 올해 1.6% 그리고 2024년도에는 2.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사하라 이남 지역이 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뭐 그래도 미국하고 유럽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3.9%에서 올해 3.6% 그리고 2024년도에는 4.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이제 IMF 지표상으로 보면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미국과 유럽이 1.1%, 1.4%로 각각 기록하면서 2024년에는 별 재미를 못 볼 것이다 라고 IMF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옐로우 컬러가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는 지역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유럽 지역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하고 그리고 인도 이렇게 남동쪽에 있는 스리랑카 지역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남아메리카에 길게 있는 칠레가 이렇게 길게 보이는데 이쪽 지역도 옐로우는 마이너스 3% 내지는 0%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지역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중에서 가까운 게 노스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중에서 스웨덴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국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쪽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역이 있고, 또 그 유럽 중앙에 위치한 독일, 그리고 독일 옆에 있는 체코, 요 위에 이제 조그마한 점 2개 있는 거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 에라리가 여기 있는데,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를 제외한 에스토니아하고 리투아니아 이쪽 지역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라트비아는 그런 대로 이제 좀 괜찮은데, 에스토니아하고 리투아니아, 바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 연방으로부터 가장 먼저 독립한 세 개의 나라가 되는데, 이쪽 지역도 별로 내년에 재미를 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있는 것이 예멘이 되는데, 예멘은 후티 반군 그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 이쪽 지역은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재로 요즘 화해를 하면서 후티 반군도 이제 별로 뭐 큰 활약을 할 이유가 없어졌지만, 예멘 자체가 원래 이제 조금 굉장히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동남쪽에 인도 남부에 위치한 스리랑카 지역도 뭐 중국의 이제 항구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힘든 그러한 상황이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여기 스리랑카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이제 그나마 경제 성장이 좋다고 표현하냐면, 여기 초록색이나 진한 초록색이 있는 곳이 이 경제 성장이 좋다는 것인데, 이쪽 초록색을 표시한 곳은 인도, 중국, 또 몽골,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아래쪽에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고 조금 예외적으로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바로 미얀마가 되는데, 미얀마는 지금 이제 군부가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뭐 군부 구테타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소란스러운 그 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월드뱅크에서 오히려 미얀마 옆에 왼쪽에 위치한 방글라데시가 이제 성장이 더 주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방글라데시는 초록색으로,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박을 해체한다든지, 또는 그 방직 작업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이 방글라데시에서 많이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미얀마는 지금 아주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조금 특별히 그렇게 많이 성장을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것은,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카자흐스탄이 있고, 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도 나쁘지 않다. 이 중앙아시아 스탄 7개의 나라, 물론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 그런 지역은 요 밑에는 좀 예외지만, 요 위에 있는 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원래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앙 통로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도 그런 대로 성장이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눈에 진한 초록색으로 선전하는 나라가 지금 여기 리비아로부터, 리비아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니제르, 리비아, 니제르,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콩고, 코발트가 많이 난다는 지하 자원에 여기 이제 콩고 지역이 있고, 그리고 콩고 동북 쪽에 지금 에티오피아도 진한 곳으로 했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에티오피아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나라가 나름 그 기아를 이기고 앞으로는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IMF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이제 코트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서쪽 지역,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그 어쪽으로 베닌이라는 나라도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요 위쪽으로 가시면 세네갈도 진한 초록색으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가 절반 정도는 별로 이렇게 재미를 좀 못 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약진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리비아, 니제르, 콩고나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베닌 이런 나라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프리카도 옛날 아프리카처럼 얕잡아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냐, 희미해가지고 지금 북한은 이렇게 아예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도 희미해가지고 제가 여기 웹사이트를 하나 이제 열어서 imf.org 치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 도표인데, 거기에 코리아 리퍼블릭이 2023년에 1.5%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5%, 뭐 어떤 데서는 또 뭐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엇갈리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원래 경제라는 것은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뭐 대한민국이든 아프리카든 또 유럽도 거기서 또 어떤 그 정책을 취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북한은 이렇게 치면은 인민민주공화국 노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IMF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은 주로 이제 대한민국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만, 전체 그 나라 전체 경제의 흐름들을 지금은 이제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도 지난 주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 에너지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중동의 중동 문제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자력을 선택하든지 석탄 에너지를 선택하든지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다른 나라와 얽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외교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계의 움직임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세계가 되어 가지고, 지난 1980년부터 78년에 중국의 덩소평의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그때 미국이 핑퐁 외교 막 하면서 이제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미국이 그것을 소비를 하고 달러를 주게 되면서 글로벌이 한 40년 지금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한 미국의 어떤 제재로 인해서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 먹고, 그리고 또 미국은 또 뭐 어디 우방하고 파이브 아이즈하고 뭐 한 편을 먹는 건지 한 편 먹고, 또 아시아는 또 아시아 부상하니까 아시아하고, 또 아프리카도 뭐 각자 이렇게 막 그 역전의 용사들이 막 지금 나올 것 같고, 중동도 이렇게 돌아가는 정세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블록화로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과거에 그냥 하나의 통합된 세계로 미국이 페트로달러를 통해서 중동의 에너지나 석유, 뭐 내추럴 가스 그걸 가져올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블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블록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있는지, 지금 당장에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기 우크라이나 쪽에 무슨 무기를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면은 적으로 간주하면,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해서 보복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뭐 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블록 속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앞으로 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 수요일 날 4월 26일인 것 같은데 그때 윤석열 대표단과 한국의 정부 실무진들 120몇 명이라고 뭐 그러는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와서 미국과 딜을 잘 해가지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IMF 이 보고서 이게 아웃라인을 한번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올해와 내년을 잘 넘겨야만이 앞으로 찬란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짜기 지나면은 또 오르막이 있어가지고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IMF 전망 그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